정투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캐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제는 투상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투상이라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그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있는 건 가번, 아래에 있는 건 나번. 사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물이 거리에 따라서 원근감이죠. 원근에 따라서 크기가 작게 보이기도 하고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사물을 작게 그리기도 하고 크게 그리기도 해요. 이걸 투시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투시는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리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사물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크게 그리는 거고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니까 작게 그립니다. 이건 투시예요. 또한 점점 더 멀어지면 이렇게 하나의 정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걸 소점이라고 합니다. 소점 또는 소실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1소점 투시, 2소점 투시, 3소점 투시. 어떤 거냐면 그 풍경화 그릴 때 그 길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나무를 이렇게 그려 나갔던 풍경화를 그릴 때 투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이 점을 소점이라고 했습니다. 소점이 한 개 있으면 1소점, 두 개 있으면 2소점, 세 개 있으면 3소점, 네 개 있으면요. 잘못 그린 겁니다. 세 개밖에 없어요. 네 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투상은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사물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원근감이 없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즉 투상은 원근감 없이 그리는 겁니다. 원근 없이 똑같은 크기가 돼요.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걸 투상이라고 합니다. 투시는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데 비해서 투상은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그 크기가 똑같습니다. 투시는 원근감을 표시할 수 있지만 투상은 원근감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보면 자, 라번은 투시입니다. 소점이 두 개 있죠. 그래서 라번은 2소점 투시라고 합니다. 가번은 그리고 혹은 나번은 각도가 기울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좌우가 각도가 똑같죠. 그리고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가번하고 나번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각, 각도가 같은 등각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도가 같은 등각투상. 다번은 축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사투상, 사축투상 혹은 사투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라번은 원근감에 따라서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근감이 표시되지만 가, 나, 다는 원근감이 없는 거죠. 자, 이거 말고 이렇게 봅시다. 예를 보시면 돼요. 정투상의 원리가 이래요. 이해되시나요? 앞에서 봤다고 해서 정면, 위에서 봤다고 해서 평면, 측면에서 봤다고 해서 측면도, 그것도 오른쪽에서 보면 우측면, 왼쪽에서 보면 좌측면. 해당 면별로 보는 겁니다. 아래서 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서 위를 보면 저면도라고 합니다. 아래 저자를 써가지고 저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앞을 보면
배면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번에 올림픽 때 높이뛰기 되게 잘했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뛴 게 배면뛰기라고 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이제 배면뛰기라고 해서 배웠는데 되게 의아했었어요. 배면이면 분명히 이 앞쪽이 배면이잖아요. 근데 등으로 뛰래요. 근데 그게 배면뛰기래요. 이게 의아했었어요. 이게 등 쪽 뛰기인데 왜 배면뛰기라 그럴까? 알고 봤더니 배자가요, 등배자입니다. 한자였던 거예요. 배면, 그러니까 등 쪽 면 뛰기란 뜻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그건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그러니까 헷갈려 했었어요. 그래서 총 6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면, 좌우, 평면, 저면, 배면. 총 6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건 정면, 평면, 우측면입니다. 앞에서 본 걸 앞에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본 건 오른쪽에다가, 위에서 본 걸 위에다 그리는 것. 이게 정투상입니다. 정투상의 원리를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얘를 머릿속에 완전히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근감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보죠. 보시면 얘가 정면이란 말이죠. 여기 있는 이 선과 이 선은 지금 제가 2개의 선을 그렸죠. 사실상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어요. 근데 앞에서 보면 똑같은 면에 그려지는 거죠.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은 어때요? 이 선들은 서로 겹쳐 있는 거죠. 앞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일직선으로 그린 겁니다. 자, 우측면과 평면입니다.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 분명히 위치는 다르지만 평면상에서는 수직으로 그려지는 거죠. 자, 여기 사선이잖아요. 그렇지만 평면상에서는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정투상입니다.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이걸 펼쳐서 그리는 것. 지금 보시면 여기 중심점을 잡아서 원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여기 정면에 오른쪽 면 있죠. 정면에 오른쪽 상단점에서 45도 사선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서로 이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서로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손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했었지만 여기다 그냥 45도 사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얘가 잘못된 것들의 예제입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위치가 틀어졌죠. 자, 이렇게 위치가 또 틀어졌죠. 적어도 정면을 기준으로 평면은 좌우가 똑같아야 돼요. 정면을 기준으로 우측면은 높낮이가 똑같아야 돼요. 보세요. 여기는 맞았는데 크기가 달라졌죠. 잘못된 겁니다. 바닥면은 맞았는데 윗면은 틀어졌죠. 잘못된 거예요.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예제를 하나 우리 과제물을 좀 풀어봅시다. 보시면 이렇게 정투상 과제물들이 쭉 있어요. 가장 쉬운 예제들. 그 다음에 정답. 조금 어려운 예제, 정답. 어려운 예제, 정답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정답 없습니다. 난이도를 쭉 올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CAT 2급 기출문제들이에요. 2007년도에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얘도 2007년도, 얘도 2007년도, 얘만 2012년도. 대략 이 정도 레벨로 나옵니다. 물론 이거 말고 조금 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과제물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정투상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보시죠. 먼저 사이즈, 크기부터요. 크기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가 30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있죠?
높이가 20입니다. 그럼 여기 폭 있죠? 여기 폭은 10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바라본 걸 정면으로 삼고 이쪽에서 바라본 건 우측면이 되고 이렇게 바라본 게 평면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프론트, 라이트, 탑. 정면, 우측면, 평면. 자, 얘는 요 눈금 하나가 10mm입니다. 요거 70mm, 40mm, 40mm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는 이쪽이 정면입니다. 이쪽이 프론트, 이쪽이 라이트. 이렇게 바라보는 게 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제물과 두 번째 과제물의 프론트가 달라요. 자, X라인 그리고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45도 사선 하나. 제가 아까 45도 사선을 어디다 그린다 그랬죠? 정면의 오른쪽 끝에 위에 그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정면의 오른쪽 끝입니다. 트림으로 아래쪽을 자르시면 돼요. 옵셋 30, 옵셋 20. 그러면 네모난 사각형 나오죠? 요게 정면입니다. 트림. 그리고 적당히. 이 적당히가 값을 알 수 없어요. 여기 치수가 들어가야 될 값. 그걸 적당히라고 하는 거죠. 수평선을 그리되 45도 사선을 만나면 수직으로 그리면 됩니다. 옵셋 10mm. 그럼 이 45도 사선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필렛으로 자르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면, 우측면, 평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레이 공부했잖아요.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자, 간격은 적당히 150, 150. 그러면 전체 모양이 일단 완성이 됩니다.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얘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이 45도 사선 지우면 돼요. 자, 여기입니다. 옵셋 10mm, 필렛. 자, 요게 정면이죠. 옵셋 10mm. 자, 요게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 우측면 이쪽에서 바라보면 여기 있는 요 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원래는 안 보여야 돼요. 그런데 표시는 합니다. 그게 은선이에요. 그게 은선의 개념입니다. 옵셋 10mm.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은선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로드. 자, 히든선 불러오죠. 이거 은선이죠. 그러면 얘를 은선으로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요. 은선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선이 여기 어딘가 숨어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 10mm, 트림, 필렛. 자, 옵셋 10mm.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요 선은 보입니다. 옵셋 10mm. 마찬가지로 뭐로 보입니까? 은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옵셋 10mm, 필렛.
10mm. 자,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바라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은선이 안 들어가요. 다 됐으면 이제 45도 사선 삭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줄은 조금 더 어렵겠죠.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5mm. 필렛 이렇게 한가운데다가 구멍을 낸 겁니다. 한가운데 구멍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mm씩. 자, 이렇게 구멍이 났으니까 여기도 은선 옵셋 5mm. 여기도 구멍이 났으니까 이렇게 은선 처리하면 됩니다. 미드 포인트를 많이 쓰니까 미드 포인트를 하나 체크하고요.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필렛. 자, 라인. 자, 마찬가지로 요 선은 미드 은선 처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선이 대각선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옵셋 10mm. 자, 필렛 위에는 여기 구멍을 냈지만 이번엔 안 냈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말았거든요. 옵셋 10mm, 옵셋 5mm. 바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관통이 아니고 반만 들어간 거예요. 자, 옵셋 5mm, 옵셋 10mm. 자, 이 오른쪽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은선 처리가 됩니다. 다 됐으니까 45도 사선 삭제. 자, 두 번째 줄도 끝났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맨 아랫줄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얘는 이 사각형이 앞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자, 옵셋 10mm, 옵셋 5mm, 필렛.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똑같이 옵셋 5mm, 10mm. 자, 필렛. 자,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옵셋 5mm, 필렛.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앞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자, 얘는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선들을 그으시면 돼요. 옵셋 5mm, 옵셋 10mm. 그리고 라인 이렇게 생긴 겁니다. 트림. 원래는 요것만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 아래쪽 요 부분이 보여요. 은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옵셋 5mm 라인. 원래는 이렇게 보여야 정상인데, 자, 이렇게 가운데 선을 긋고 은선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필렛. 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5mm 라인. 자, 필렛.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라인. 네.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은선이 보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선들이라 이렇게 은선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인. 자, 이렇게 그리면 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죠.